네, 이번에는 위상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정렬, 이게 뭘까? 뭐 이런데, 뭐 별거 아닙니다. 자, 위상정렬이라고 하는 애는 저희가 토폴로지컬 소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왜 그 탐색하다가, 그래프 막 하다가 갑자기 위상정렬이라는 게 왜 나오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게 보통 기피우선 탐색 요거 통해서 보통 저희가 처리를 하는 애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보통 같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위산정렬이라는 걸 먼저 보면 선행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수행 순서가 이제 정해지는 그런 애를 위상정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7개의 과목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넘버로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뭐 과목이 뭐 막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바를 듣기 전에는 뭐 시언어를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과목들 간의 선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라고 하는 과목의 그 선수 과목은 1번이 있고요. 4라고 하는 과목의 선수 과목으로는 1, 2, 3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4번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이전에 반드시 1번, 2번, 3번을 이미 들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5번은 3번이고 6번은 2, 4, 5인 경우 7번인 경우에는 5, 6인 경우. 자, 그래서 A가 B의 선수 과목이면 간선을 그려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이 얘기하듯이 1번이 있으면 1번 전에는 2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2번 전엔 1번이 있어야 돼. 여기 보면 4번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4번은 1번이 있어야 되고 2번이 있어야 되고 뭐 3번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번이 있어서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쉬운 얘기로 또 다른 얘기는 이게 과목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조립을 하는 공장이라고 쳐요. 조립을 하는 공장이라면 1번이라고 하는 데서 2번으로 부품을 넘겨서 이 부품 조금 더 추가된 부품을 만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빈 박스를 1번이 2번에 던지면 2번이 여기에다 이게 버튼을 이렇게 추가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3번은 뭘 할 거냐면 무슨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들어가는 화면을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쳐요. 그럼 4번은 어쨌건 3번도 도착하고 1번, 2번, 어쨌건 1번이 2번을 통해서 4번으로 이렇게 전달돼서 이러한 판에 이러한 버튼이 붙은 애가 있고 이러한 액정이 와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넘길 수 있는 이 상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만 있다고 해서 이 다음 상태로 넘길 수는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그들 간의 순서를 정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정렬을 하게 됩니다. 위상정렬이라고. 물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1번이 먼저 되고 2번이 되고 그리고 4번이 된다라고 하는 순서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얘가 먼저 돼도 되고 얘가 먼저 와도 됩니다. 이들 간의 순서는 없어요. 근데 어쨌건 4번이 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이쪽 편에 있는 애들이 되고 이쪽 편에 있는 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만 있을 때 그때를 저희가 위상정렬이라고 하는 걸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거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4번, 3번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쭉 그린 게 요겁니다. 그래서 뭔가 작업이 진행되는 그런 순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하는데 얘네들 상의 그 정렬을 이제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번, 2번, 4번 그 다음에 3번이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오든지 뭐 3번, 1번, 2번, 4번 어쨌건 얘네들까지 도착하기 한 이후에 4번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후 관계를 정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되게 여러 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왜 하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무슨 어떤 공장을 돌리는데
공장을 돌리는데 뭐 작업 순서를 할 거 아니에요. 어쨌건 공장에서는 작업 순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3번, 1번, 2번, 4번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모르죠. 그러면 그런 경우의 수들을 다 만들어 놓고 최적의 경우를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상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 그래프가 있는데 순환이 없어야 됩니다. 순환이라는 거는 이렇게 왔는데 4번이 다시 2번으로 가면 얘네들 사이에 순서를 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일이 생기면 순서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순환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 그래프에 순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보통 뭘로 찾냐면 깊이 우선 탐색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깊이 우선 탐색을 통하고 나면 깊이 우선 탐색을 하고 나면 얘가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트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트리는 순환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되냐 안 되냐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즉 깊이 우선 탐색 중에 한 정점에서 깊이 우선 신장 트리 상의 조상 노드, 부모 노드로 가는 뒷간선이 있으면 순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순환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순환이 없을 때 위상 정렬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환 그래프, 제일 대표적인 순환 그래프가 이거예요. 그래서 1번이 2번, 2번이 3번, 3번이 1번. 그러면 누가 제일 처음이죠? 라고 하면 1번이요. 이러면 그 전에 3번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신장트리를 그리면 이렇게 1번, 2번, 3번, 근데 3번 다음에 1번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신장트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신장트리가 아니죠. 그죠? 이건 사이클이 있는 그 경우라고 이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상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면, 자, 위상정렬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우선,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하는 걸 이용할 거고요. 저희가 깊이 우선 탐색을 할 때 보통 스택을 쓴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직접 스택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자, 깊이 우선 탐색 중 한 정점 V에 인접한, 방문 안 한, 정점 W가 있으면, 정점 W를 방문함으로 표시하고 W에서 깊이 우선 탐색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보통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만약 정점 V에 인접한 방문하지 않은 정점들이 없으면 자, 그 V를 스택에 넣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겠죠. 자, 만약 정점 V에 인접했는데 방문하지 않은 정점들이 없으면, 그죠? 방문하지 않은 정점들이 없으면 이제 그때 V를 스택에 냈습니다. 그래서 스택을 저렇게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탐색이 종료되면 스택에 있는 정점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출력을 합니다. 이게 더 이상 어쨌건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다시 정점을 꺼내서 그 정점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작업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돌아가는 길을 위해서 스택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보면 처음에 그래프에 시작 정점 S를 추가해 놓고요. 그 S에 진입 간선이 없는 정점으로 가는 간선을 이제 추가하면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위상정렬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받고요. 순환이 없는 방향 그래프로 일단 받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순서 목록을 주면 되죠. 소팅된 결과를 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정점들의 집합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받은 정점들의 집합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시작 정점이라고 하는 S를 하나 이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에서 진입 간선이 없는 정점으로 가는 간선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진입 간선이 없다라는 건 이제 시작이 되는 정점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로 이제
간선을 추가하면서 이제 처리를 하고 비어 있는 스택을 일단 하나 생성합니다. 빈 스택도 이 시점에 생성을 해요. 자, 그 다음에 V에 있는 각 정점을 방문 안함으로 다 표시를 하고요. 정점 S를 시작 정점으로 하고 방문함으로 표시한 다음에 시작을 하면서 토폴로지컬 소팅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하면서 그때 저 S 값을 정점 S를 넣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스택이 차 있는 동안, 스택에 어쨌건 내용이 있는 동안은 그 정점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출력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의 반복을 계속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호출되는 토폴로지컬 소트라고 하는 애를 보면, 자, 어떤 S라고 하는 노드를 하나 받을 건데, 자, 정점 V에 연결된, 시작 정점이네, 그죠? 정점 V에 연결된 방문하는 정점들을 재기적으로 수행하는데, 방문을 하고 나면 그 V를 스택에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동작을 봤더니, V에 인접한 모든 정점, W에 대해서, V가 있고요. 그거에 인접한 W들에 대해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자, W가 방문 안함이라고 하면 그곳을 방문함으로 이제 변경을 할 거고 다시 토폴로지컬 소트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V를 스택에 이제 푸시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위상 정렬을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것도 저희가 간단하게 프로그램으로 보면 자, 여기 토폴로지컬 소트 하는 애를 보면 자, 얘도 기본적으로 노드를 쓰니까 그 앞에 있던 이 노드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얘는 이렇게 스택이라고 하는 자바 자료형에 제공되는 스택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요 토폴로지컬 소트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 때 내부적으로 빈 스택을 이제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면 요 토폴로지컬 소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스택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노드를 일일이 이렇게 만듭니다. 지금은 7개의 노드를 만들었네요. 노드를 만들고 노드 사이에 연관관계를 이렇게 다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간선을 이렇게 다 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뭐 정렬을 해보면 되는데, 자, 위상 정렬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첫 번째 노드는 방문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노드를 통해서 요 위상 정렬을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위상 정렬을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중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올라가서 보면 되고, 여기 보면 그 토폴로지컬 안에 있는 그 객체 안에 있는 스택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스택에 있는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씩 뽑아서 보면 이제 그게 우리가 방문하는 그 위상 정렬의 순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토폴로지컬 소트라고 하는 애는 자, 여기에서 좀 보시면 코드는 되게 간단해요. 그죠? 왜냐하면 계속 제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합니다. 자, 일단 노드 방문하는 노드에 가면 그 노드의 이웃들을 꺼내오고요. 그 이웃들을 또 하나씩 꺼내온 다음에 걔네들이 방문한 적이 있는지를 보고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방문한다라고 이렇게 넣으면서 다시 토폴로지컬 소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동작이 다 끝나고 나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상황에서는 1로 들어가죠. 다시. 그리고 다시 요거 수행하기 전에 포문을 돌면서 다시 이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자, 들어가서 어쨌건 얘네들에 대해서 계속 방문에 대한 여부를 남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떠나 나올 때, 그러니까 여기서 요 구문이 이제 다 수행되고 요 포문이 끝나갈 때 그때마다 얘가 뭐래요? 그 스택에다가 현재의 노드를 저희가 들고 들어왔던 노드 V를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아놓은 결과가 결국 뭐가 돼요? 우리가 위상 정렬을 한 그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꺼내오는 겁니다.
자, 요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책을 보시면서 만들어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부분들은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깊이 우선 탐색을 통해서 동작들이 수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 복잡도는 깊이 우선 탐색과 거의 유사됩니다. 그리고 인접 목록 그래프를 이용할 때도 우리 깊이 우선 탐색이나 너비 우선 탐색도 이 정도의 복잡도를 가졌죠. 그래서 동일한 복잡도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면, 자, 그래프는 뭐, 무양 그래프가 있었고, 방향 그래프가 있었죠.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인접 목록이나 인접 행렬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뒤쪽에 가시면 이제 행렬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앞쪽에서는 인접 목록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 말고 대부분의 자료구조 책에는 인접 행렬로 지금 저희가 푼 문제들을 대부분 다루니까 다른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은 아주 대표적인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보통 다른 자료구조 책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고 팠는데 안 나와. 깊이 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다시 가능성 있는 부분부터 다시 파는 거죠. 다시 이렇게 팠는데 없어.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여기까지 와서 그럼 여기 땅이 아니면 이 옆쪽 땅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는데 일단 제일 내가 갈 수 있는 깊은 곳까지 일단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보고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갈 수 있는 곳 중에 깊은 곳까지 돌아가서 처리하는 게 깊이 우선 탐색이고요. 너비 우선 탐색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땅들을 일단 조금씩 다 파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조금 더 파보는 거예요. 여긴 봤더니 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더 파보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더 팝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다시 여기서 이제 파는 거예요. 땅을. 아니 뭐가 무슨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찾고 싶은 뭐 예를 들면 이 결과를 찾는데 여기에 있는 이 결과를 찾는데 너비 우선으로 했을 때는 어때요? 좀 늦게 찾겠죠. 깊이 우선으로 하면 얘가 만약 내가 찾고 싶은 일이었다면 좀 빨리 찾을 건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쪽 면에 이렇게 있었다. 얘처럼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너비 우선으로 찾아야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깊이 우선으로 가면 여기까지 가려면 제일 마지막에 가는 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나 내 목적에 따라서 두루두루 찾을 건지 아니면 하나를 깊게 갈 건지 요거를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대부분의 경우는 깊이 우선으로 갑니다. 깊이 우선. 일단 끝까지 한번 파보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깊이 우선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작업을 관리를 할 때는 이 위상정렬이라는 걸 해서 선행 조건들이 만족되는지를 보고 일들의 순서를 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저희가 위상정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위상정렬은 조건이 순환이 없어야 돼요. 순환이 없이 돼야 되고 순환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 깊이 우선 탐색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순환 없는 방향 그래프에서 정점들의 위상정렬을 위해서는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뭐 깊이 우선 탐색도 그렇고 너비 우선 탐색도 그렇고 그렇게 탐색을 한 이후의 결과로는 트리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했고요. 트리의 조건은 정점의 개수보다 간선의 개수가 하나씩 적어야 되는 거고요. 이들 사이에 뭐가 없어야 돼요? 사이클이 없어야 됩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그래프에 대한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꼭 반드시 프로그램 하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